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대부분은 깊은 이해심과 넓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독하게 마음먹고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면 이제는 욕심은 좀 내려놓으라고 말하지만 꼭 욕심을 부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욕심이 많다고, 너무 지독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저도 세월이 흘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세상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금 더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더욱 단호하고 독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뉴스나 신문 한 면을 장식하는 이야기를 보거나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이것 때문에 노후가 비참해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처럼 섬세하고 나약해진 몸과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시절을 모두 다 바쳐 노력과 정성, 그리고 희생으로 모은 재산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두 맡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는 것을 부모가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맡기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면서 비록 집은 작은 집에 살았지만 도로변에 자리한 넓은 땅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그 땅은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소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아들만 셋을 두었으나 큰아들과도 같은 남편까지 마치 4명의 남자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성심껏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 셋은 모두 먹이고 키워 장가까지 보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조금은 적적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도로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에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이 할머니는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땅 위에 5층짜리 빌딩을 지었습니다.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만 흘러갔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지만 이 이야기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장남은 엄마에게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지만 그의 경영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로또 같은 기적을 잘 유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 즐거운 일이었으나 장남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남은 건물의 수익을 더 늘리려고 건물을 담보로 잡고 건물 3층에서 큰 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장남의 무리한 투자와 관리 실패로 재정적인 부담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건물은 그 빚으로 인해 헐값에 팔려나가고 오랜 시간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모두 탕진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사연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가끔 있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극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와 재산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 이야기. 세상 사는 일에는 종종 믿음보다 현실에 더 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 모두를 맡기는 건 마치 바다에서 한 배에 2명의 선장이 타고 뱃길을 떠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그들의 효심이 아무리 깊어도 부모와 자식들의 판단이나 삶의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잘 관리하고 남은 삶의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가가 큰 목적이고 방향일 수 있지만, 아직 젊은 자식들이라면 자산을 얼마나 크게 키울까에만 혈안이 되기 십상이죠. 물론 아직은 젊기 때문에 도전도 해보고 경험 삼아 다양한 사업도 구상하고 시작해 볼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에는 사업 자금이 부모의 노후 자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한 번의 실패로도 너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노후 자금으로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벌어놓은 자산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시작해보고 실패도 해본다면 그 실패마저 나중에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양날의 검처럼 자식들이 무척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때 바로 여기서 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 재산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자식에게 기대거나 의지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마음보다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자식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산은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마치 숲속의 모든 길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때때로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줄 재산이 많다면 조금씩 미리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일부 재산은 공개하지 않고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독하게 재산을 숨기고 아끼고 안 쓰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마치 쓸쓸한 섬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이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 각자의 정원에 물을 주듯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또 지독하게 지켜야 할 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수명이라는 개념에 얽매이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요양원에 누워 장수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잘 사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이들이 물질적 성공, 즉 돈을 추구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과 웰빙, 사랑과 관계, 정신적 만족감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건강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게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관한 조언은 마치 오래된 책의 먼지처럼 흔하고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을 테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하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나치게 거창하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라. 이 단순한 행동이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가장 놀라운 효과를 주는 기적과도 같은 행동이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걸어라. 걸으며 음악을 듣던 사색에 빠지던 그 무엇을 해도 좋다. 그냥 우선 걸어라.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건강도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노년기의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어라 이래서 재산을 남겨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선물은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다. 이는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장을 우아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이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여정의 마무리이다.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노후의 짐이 되지 않는 삶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며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어떠셨나요? 이 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노년에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며 당뇨병과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 운동을 시작해도 늦지 않으며 걷기나 수영과 같은 영향력이 적은 활동도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가공식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첨가된 설탕을 제한하면서 과일, 야채, 통곡물, 그리고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우리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사회 참여.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건강 악화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클럽이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친구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행복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체 건강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 검진 받기. 규칙적인 건강 검진은 노년의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특정 암과 같은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좋은 수면 습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잠자기 전에 하룻밤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수립하고 카페인과 전자기기를 피하는 것과 같은 좋은 수면 위생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외에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모든 구독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